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세 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30살 중국인이 확진을 받았다며 국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모두 28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4명이 완치돼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가 오늘 밤 출발합니다. 내일 아침 돌아올 항공편에는 중국 국적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 등도 탑승할 수 있으며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에서 2주간 격리돼 생활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순차 휴업에 들어간 현대기아차 일부 공장이 일부 부품을 긴급 조달받아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울산 2공장이 오늘 닷새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고 기아차는 화성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하루 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108명 늘어 1,016명에 이르고 추가 확진 환자도 2,400여 명이 늘어 모두 4만 2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21대 총선에 자유한국당 지역구 후보로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 전 공사는 현재 대북 정책이 잘못됐다며 북한 체제와 정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가 오늘 아침 1명 늘었습니다. 이제 곧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관련한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강립 부본부장 오늘 저녁 이 중국 우한으로 출발하는 3차 전세기와 관련된 내용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네, 이제 곧 발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괄반장, 홍종환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이 함께 배석했습니다. 수어 통역이 함께 진행됩니다. 브리핑은 김강립 부본부장이 3차 우한교민 이송 준비계획 등을 설명한 후 기자분들의 질문에 부본부장과 배석한 분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강립 부본부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2월 11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1명 증가해서 총 확진자는 현재까지 28명이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오후 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퇴원 환자도 1명 추가되어서 어제 11번째 확진자가 퇴원하여 총 4명이 퇴원하였습니다. 이외의 24명의 환자들은 모두 양호한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와 퇴원 기준 등에 대해서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들로 구성된 중앙 임상 TF가 오늘 10시에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밤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비행기로 내일 오전에 우리 국민과 중국인 가족으로 구성된 제3차 우한 재외 국민이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17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최종적인 규모는 서류 확인 등을 거쳐 확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에 도착하시는 분들은 지난 2차례 이송 때 우리 재외국민과 동승하지 못했던 미동반 중국 가족들도 탑승하는 방향으로 현재 중국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출국 과정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중국 측의 출국 검역을 통과한 분들이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며 의사, 간호사, 검역관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의료팀과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함께 투입되어 우한 교민들과 그 가족분들이 건강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 입국 시에도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예정이며 국민 여러분께서 신종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을 염려하시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 시에 교민과 그 가족분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촬영, 개별 접촉 등을 최대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3차 우한 교민이 보호받게 될 이천 소재의 국방어학원은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 보호법상 촬영이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망원 촬영이나 드론 촬영 등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시에 확인할 수 있는 해외여행 이력 정보 제공 지역도 확대되어 중국 이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국가 또는 여행지들이 단계적으로 추가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홍콩, 마카오 등 5개 지역을 방문했던 입국자 정보도 의료기관과 약국에 제공되게 되며 이후 일본과 대만, 말레이시아의 여행 이력도 순차적으로 제공될 계획입니다. 현재 여행 이력 확인 시스템 사용률은 계속 현장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78% 수준의 이용률이 현재는 97.1%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국민들께서도 최근 해외여행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실 때 의료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단검사 물량과 대상 기준을 확대하여 2월 7일부터 의사의 임상적 판단하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의료인들은 진료 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이 된다면 선별진료소에 진단검사를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단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홈페이지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단검사 물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금주까지는 하루 5,000건의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량을 해외여행 이력이나 접촉 이력 등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 우선순위 환자들에게 우선 시행이 필요한 이러한 물량입니다. 최근에는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의 학교나 기업이 학생이나 근로자들에게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토록 한 일이 있어서 질병관리본부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을 통해서 협조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나 기업들은 진단검사 결과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환자의 검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야기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현재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 현장 의료진들의 판단을 존중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동원 가능한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2월 말까지는 검사 물량을 하루 1만 건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 이외의 제3국을 통해서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는 6개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과 방문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6개 지역은 싱가포르, 일본 등 지난 2월 9일 WHO가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한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은 신종 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여행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할 경우 여행 기간이나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 기업이나 학교도 사업상 출장이나 국제 세미나 참석 등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불가피하게
방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다중 밀집 장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스스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해외 안전 문자나 해외 안전 여행 방송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유입과 지역 사회로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해외 여행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의료기관 방문하기 이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학계가 발표하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의과학적 근거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불안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나 영업소는 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소독 지침에 따라 소독을 하고 이틀 후에는 시설이나 영업장 등의 운영이 가능합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환자 접촉자 이외에는 일상생활을 하셔도 무방하며 접촉자의 재접촉자라는 개념은 방역적으로 없다는 점을 질병관리본부장께서도 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일부 학교, 기업 등에서는 확진자가 아니라 접촉자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2주간 휴원을 하거나 자율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지 않은 조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종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며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불안이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이 보여주셨던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정부의 방역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정례 브리핑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28번 환자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내용을 2시 질병관리본부의 발표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퇴원 환자는 지금 1명이 늘어서 4명, 다른 확진 환자들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외국 다녀온 분들의 일선 의료 현장과의 정보 공유가 좀 강화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 보면 이 중국 이외 국가들을 방문하고 나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조금씩 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는 싱가포르와 베트남 그리고 태국을 다녀오면 이제 일선 의료기관과 그리고 약국에 그 정보가 제공이 되고 뒤이어서 모레부터는 일본과 홍콩 또 17일부터는 대만과 말레이시아, 마카오 등 순차적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발표에서 들어보신 대로 중국 우한에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한 3차 전세기가 오늘 밤에 출발합니다. 이번에 귀국하는 교민들은 경기도 이천 국방어학원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부는 장소 선정 직후에 이천으로 가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고 이천 시민들은 차분히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3차 전세기를 타고 오는 교민들이 2주 동안 머물 장소는 국방어학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국방어학원은 객실 300여 개를 갖추고 있어서 170여 명인 3차 수송 교민을 수용하기에 넉넉합니다. 접근성 측면에서도 세 번째 숙소로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이곳 국방어학원은 김포공항에서도 또 국가지정병원과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 교민 이송이 용이한 편입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지정병상인 국군수도병원과 분당 서울대병원까지는 차로 1시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1km 떨어진 곳엔 아파트 단지가 모여 있고 부근엔 주민 2천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다소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막상 본인이 당사자가 되니까 이제 주변에 마스크 파는 데도 없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젊은 세대다 보니까 아이들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 그런 걱정을 하는데 1, 2차 교민 수송 초기와 같은 즉각적인 반발은 없었지만 정부는 설명회를 열고 주민 안심시키기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수업을 하고 또 필요한 어떤
마스크라든지 또 세정제라든지 이런 물품을 좀 공급해드려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좀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차 소송 교민들 역시 1인 1실 생활을 하면서 발열 여부 등을 매일 검사받게 됩니다. 외부 출입과 면회는 금지되며 각자 객실 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며 상호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민들이 수용되는 국방어학원엔 의료진과 심리상담사 등이 함께 머물면서 증상 발현 여부를 24시간 지켜볼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증가세는 조금 주춤한 상태인데요.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중국 상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예, 오늘도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었는데요. 이 증가 추세를 봤을 때 어제와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달라진 거겠죠.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고 누적 사망자 수도 1,000명을 넘어서 1,016명이라고 중국 보건당국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7일 하루에 80명대였는데 어제는 하루에 103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확진자는 하루 전보다 2,478명이 증가해서 누적 확진자는 4만 2천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 확진자의 하루 증가폭이 지난주에는 3,000명대였는데 어제는 2,000명대로 떨어진 것도 좀 달라진 점입니다.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잦아든 것인데 이것이 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심 환자 증가세도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다소 줄어드는 추세가 역력합니다. 하지만 발병지 우한이 포함된 이 중국 후베이성은 어제 하루 동안에만 확진자가 2,097명, 사망자가 103명이 발생해서 여전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꺾인 거는 일단 다행입니다만 사망자 증가세는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중국도 이 관련해서는 좀 속수무책인 건가요? 네, 현재 중증 환자가 7,300명이 넘기 때문에 이 사망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군 의료진이 투입된 이 야전병원 2곳 이외에 현재 우한 시내의 다른 병원들도 중증 환자 치료 시설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실을 중환자실로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면서 사망자의 증가세가 좀 누그러질 것으로 중국 보건당국은 보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증 환자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이걸 잡을지 아직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가지 또 더 긍정적인 신호는 완치돼서 퇴원한 환자 수가 하루에 이제 600~700명씩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4,000명 정도가 완치가 됐는데 완치율이라는 개념을 신화통신이 도입해서 어제 기준으로 완치율은 8.2%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이 중국 상황이 나아져야 전 세계적인 확산을 좀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린 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잦아드는 추세, 이런 추세가 이번 주말까지는 최소한 계속 갈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도 앞서 대체로 이번 주말까지, 그러니까 16일까지는 절정기에 갈 것이다 이런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선 우한과 후베이 지역에서 이 확진자와 사망자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현재 우한 지역에서 모든 사람을 검사를 해서라도 확진자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인데 지난 일요일 기준으로 우한 지역 거주자의 98.6%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다 이렇게 신화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좀 더 길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 이동이 17년 전 사스 발병 때보다 6배나 많아졌고 귀성을 갔던 사람들이 아직 대부분 대도시로 복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중국의 경제기획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사람들이 계속 대도시로 이동을 하게 되는 4주가 중요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돌아오는 베이징과 상하이, 난징, 항저우, 선전, 광저우 이런 대도시가 사람들이 몰리면서 앞으로 4주 동안 신종 코로나의 확산에서 혹독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내놨습니다. 네. 중국 산둥성에서 우리 교민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까지도 안정적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현지를 관할하는 칭다오 주재 우리 총영 영사관 측이 밝혔습니다.
산둥성 확진 교민은 아버지와 두 자녀 등 모두 3명인데 이 가운데 자녀 1명은 폐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칭다오 총영사관은 현재 중국 보건당국과 하루 2번 우리 교민 확진자의 치료와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는 안정적 상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둥성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구가 거의 1억 명에 가까운 큰 성입니다. 넓이는 넓지 않지만 인구는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현재 확진자가 486명이 나왔습니다. 중국 전체 31개 성시 자치구 가운데 9번째에 해당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제는 산둥성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만 27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산둥성 자체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서 좀 심각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한이나 후베이에서 여행을 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으면 산둥성에서는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를 우선 취하고 있습니다. 또 주거 단지별로 출입 주민 전원을 발열 검사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요금소에도 체온을 측정하면서 사람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순차 휴업에 들어간 현대 기아차 일부 공장이 일부 부품을 긴급 조달받아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현대차는 GV80과 펠리쉐이드 등 주력 인기 차종을 생산하는 울산 2공장이 오늘 닷새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제 하루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한 기아차는 K시리즈 등을 생산하는 화성 공장 가동을 오늘부터 재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1980년 무슨 사태 이 발언이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황 대표는 5.18 민주화 운동이나 광주와 무관한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휴일이었던 그제 황교안 대표가 한 발언인데요.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군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그제 서울 종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한 말이 발단이 됐습니다. 자신의 모교인 성균관대 재학 시절을 얘기하다 나온 얘기인데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1980년 그때 뭐 무슨 사태가 있었죠? 1980년. 그래서 학교가 휴교되고 이랬던 일이 나올. 이를 두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 부의장은 비뚤어진 역사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5.18 피해자 유가족과 광주 시민의 상처를 헤집어놓는 반역사적, 반인류적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다수 국민을 경악하게 한 발언이라면서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신당 박지원 의원도 오늘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 대표의 근본적인 정신 상태가 의심스럽다면서 5.18 자체를 입에 올리기 싫으니까 무슨 사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황 대표는 당시 언급한 내용은 휴교령에 따라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됐던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계없는 발언을 억지로 결부시킨 네거티브 공세와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에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총선 시기에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인재 영입부터 통합 추진까지 지금 쟁점이 굉장히 많죠. 네, 우선 자유한국당 상황부터 살펴보면 김정은 정권이 반드시 무너질 거라면서 탈북했던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서울에 출마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한국 사회가 통일을 향해 한 발짝 진전하는 데 힘이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 누구보다 북한 체제와 정권을 깊이 알고 있다면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통일 정책을 만들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도 전국 법관 대표회의 의장 출신인 최기상 전 서울 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와 핵융합기술과학자인 이경수 박사를 영입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실제로 바뀐 건 없다면서 국민중심 사법제도로 바꾸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경수 박사는 대한민국을 세계 3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습니다. 기호 3번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 중인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도 통합 추진 첫 회의를 열고 시기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대통합개혁위원장은 3당이 조건 없이 옥동자를 만들어내는 통합선언 발표가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오후에 회동할 예정인데요. 이 자리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될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오후 4시에 만나서 의사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정리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응 특위 명칭 등을 확정할 거로 보입니다. 회동을 앞두고 두 원내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기싸움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재난 상황이라며 거듭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 안전이 먼저라면서 철진한 구태 정치를 반복하는 건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겠다면서도 국회가 열리면 우한폐렴 특위를 즉시 가동해서 정부의 늑장 대응을 따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야합해 선거법을 멋대로 날치기 했지만 선거구 획정만은 반드시 합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고요. 후베이 성에서는 하루 새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1명 더 늘어서 28명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부가 남아있는 우한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3차 전세기를 띄웁니다. 앞으로의 확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28번째 환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역학조사 내용은 2시 질병관리본부 발표 내용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3번 환자 하면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중국에서 우한에서 들어와서 네. 강남 모 성형외과 등 또 일산, 동선이 굉장히 광범위했던 환자입니다. 네. 지금 이 28번 환자가 이 환자로부터 감염된 이런 사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3번 환자로 인해서 거의 마지막 환자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거의 잠복기 14일 거의 꽉 채워서 이제 증상 발현했고 어제 확진이 됐거든요. 일단은 지금 상황으로서는 3번 환자에서 마지막 환자일 것 같고 예. 추가 환자가 더 나올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 네. 지금 보면 지난달 26일에 이제 3번 네. 환자가 나왔고 그리고 이번 환자는 28번 네. 환자는 이제 오늘 확진 판정, 그러니까 확진 판정은 좀 전에 받았겠지만 그렇죠. 네. 이 정도면 말씀을 잠복기를 꽉 채웠다고 했지만 잠복기가 애초에 14일보다 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실 중국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긴 나왔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보통 평균 잠복기가 있고 그다음에 최장 잠복기 부분도 일단 방역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은 약간 이제 통계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환자들이 95% 이상이 발병한 기준으로 잡고 방역을 해야 이제 애꿎은 사람들이 너무 긴 기간 동안 자가격리되거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예외의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언제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20 며칠 나오는 얘기들도 특정 환자의 면역 상태에 따라서는 좀 길게 잠복이 길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국처럼 다중 노출되는 상황들 환자들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특정하게 노출됐는지를 분명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감염원을 있어서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잠복기에 관한 부분들은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잠복기가 최장 24일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중국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게 어떤 특정 환자의 사례일 수 있고 네. 또 감염 경로가 불명확해서 나올 수 있는 얘기일 수 있다. 예,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이렇게 네. 좀 이해를 하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확산세를 전 세계적으로 막으려고 하면 중국 내 상황이 좋아져야 네, 되잖아요. 그렇죠. 네. 사망자가 하루 증가세가 100명을 넘었는데 네. 또 하나는 조금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될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진자 수는 조금 증가세가 꺾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매일 증가된 숫자가 이제 며칠 전에 4,000명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좀 떨어져서 하루에 한 2,000여 명 정도씩만 확진이 되고 있는 걸 봐서는 일단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상황 정리가 이제 중국 내에서 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도 들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우한과 후베이 외에 있는 지역도 발병자 숫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약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국이 당초에 이제 춘제 연휴 자체를 좀 연장을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나면서 이제 지역 내 감염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 이 확산세에 대해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러니까 일단 보통 이제 감염병이 유행을 하면 한 번 이제 쭉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하는 시기가 언제든 한 번씩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제 두 번째 노출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다시 환자가 다시 증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로 아마 계기를 저희가 춘제 연휴가 끝나는 시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환자가 증가되냐 아니면 지금처럼 계속 추가 환자가 줄어드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을 예측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본 상황을 좀 보면 지난 5일에 크루즈선에서 집단 감염 보도가 된 게 10명이 처음으로 보도가 된 게 좀 꽤 됐는데 지난 5일이었는데요. 어제 65명이 또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더해보면 135명이 감염이 된 상태라 이게 또 추가 확진이 더 나올까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크루즈선이 요코하마 앞바다에서 격리 형태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격리 조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지 이거 궁금합니다. 일단은 일본이 아마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요. 시기를 놓친 것 같다. 이미 광범위하게 아마 접촉이 있었을 상황이고 예. 추가 환자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 남은 분들끼리 서로 교차 감염되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 안에 인원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격리됐을 때 가족끼리 뭐 같이 격리되고 하면 이런 형태로 객실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중에 한 명 발생하면 또 거기서 또 교차 감염의 위험성이 또 생기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어떻든 간에 뭐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일부 환자를 빼는, 그러니까 일부 승객들을 빼는 한이 있더라도 객실 내에 다 한 명씩만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해야 서로 교차 감염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3천 몇 명 되는 분들을 계속 그냥 그 안에 놓고 가만두다 보니까 이거는 그 안에서 계속 지금 접촉이 일어나서 환자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 공간이 조금 폐쇄적인 공간인데다가 크루즈 네. 여행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좀 그렇죠.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130명인데 아마 숫자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이라도 일단은 네. 증상 있는 분들이 빨리 빼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입원을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증상이 없는 분들을 선별해서 시설 격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빨리 옮겨서 크루즈 안에서도 뭐 1인 격리가 가능하도록 예. 또 시설 격리도 우리나라 이제 진천 교민들이 있는 것처럼 1인 격리가 가능하도록 배치를 해야 아마 추가 환자가 더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궁금한 게 이 크루즈 안에서 뭐 대규모 이 전파가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일부에서는 이 크루즈 사례를 들어서 공기 감염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뭐 신종 코로나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어떤 고체 입자라던가 액체 방울인 에어로졸 형태로도 전파될 수 있다, 이런 경고가 또 중국 상하이 당국에서 나오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에서 에어로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에어로졸은 네. 특히 호흡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에어로졸이 발생하려면 이제 뭐 병원 안에서 기관지 삽관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만 에어로졸이 발생하지 이런 상황이 예. 발생하지는 않고요. 다만 좁은 공간에서 환자들이 많은 숫자가 돌아다녔으면 이런 환경이나 이런 데도 오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지게 되고 또 접촉하게 되고 또 환자들끼리 직접 호흡기 전파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범위하게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왜 보는 많이 나오는 묘사되는 장면인데 뭐 공기 중에 이렇게 그런 게 둥둥 떠다니면서 누군가 입에 들어가고 이럴 가능성 거의 그거는 없다고. 가까운 거리에서만 가능한 거지. 오히려 그거보다 침방울이 그러니까 감염된 사람이 침방울이 기침하면서 나가면 그게 이제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그게 보통 뭐 예. 3-4시간이더라도 여기 너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만지면서 자기 입에 대거나 이러면서 전파되는 사례도 서너 상당히 시간 안에 충분히 이렇게 접촉 노출이 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예,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일본이 이런 어떤 방역이라든가 매뉴얼에 있어서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인데 이 크루즈선에서는 이 방역이 왜 이렇게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다른 대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오늘 정부가 3차 전세기를 띄웁니다. 이제 우리 교민들을 또 데리고 오게 되는 건데 지난 1, 2차 때처럼 격리돼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 1, 2차 때 그 교민들 안에서 확진자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번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 조금 보강해야 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인 매뉴얼은 제가 같이 좀 고민을 했었는데 큰 예.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번에 조금 달라지는 면들은 이제 중국 분들이 같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해서 그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셔야 혹시나도 이제 예. 뭐 실수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전에 한번 이미 2차례나 다 했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는 그 완치 사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퇴원한 환자가 지금 4명인데 네. 특히 이 11번째 환자, 그러니까 11번째 환자가 이 최단 기간인 열흘 만에 네. 완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증상 초기에 발견돼서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진료를 하면 뭐 완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면역력이 좀 좋으면 어떻게 보면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증상은
증상의 정도는 다를 테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네, 얘기를 뭐 좋은 지적이시고요. 일단은 그 중국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례를 보게 되면 아주 가벼운 증상부터 좀 심한 증상까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진단되신 분들은 이제 초기 진단도 상당히 많았고 초기 증상이 가벼운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과상에서 치료나 이런 분과의 반응은 상당히 잘 보이셨고 또 지금 입원해 있는 분들도 전반적으로 상태가 양호한 걸 봐서는 일단 치료가 잘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중앙임상 TF가 10시에 이제 이런저런 상황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은 심각한 폐 후유증을 가지신 분은 없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격리 해제 기준하고 퇴원 기준이 좀 같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저희들이 퇴원 기준, 그러니까 격리 해제 기준으로 보통 말하는 게 보통 48시간 동안 증상이 없고 24시간 동안 2번 이상 검사해서 음성이 나오면 일단 해제를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바로 퇴원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가 보죠. 사람마다 이제 만약 혹시 후유증이 남은 분들은 다른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좀 며칠 더 있을 수는 있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렴이나 이런 심각한 합병증도 없었고 폐에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격리 해제되면서 퇴원도 가능하겠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 많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어제 영화 기생충의 수상 낭보 정말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대립하던 정치권도 오랜만에 축하의 한 목소리를 냈고요. 어제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도 박수로 시작을 했습니다. 할리우드를 장악한 봉준호 기생충의 자랑스러운 쾌거. 그런데 이 놀라운 결과물이 주 52시간을 다 지키면서 이룩한 성과라고 하네요. 여운이 가시지 않고 있어서 잠시 뒤 대담 시간에도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